안녕하십니까.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요. 2020년 6월 17일에 배포하고 발표한 겁니다. 제목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이고요. 신문에는 그냥 6.27 부동산 정부대책 이렇게 그냥 발표되어졌습니다.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를 보면요. 과열 지역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담당관 나왔고요. 주요 개발 호재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 강화 담당관 나오고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도 하겠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화 강화, 거주 요건을 관한 조합원 분양 신청 강화, 재건축 부담금 기소 개선, 그다음에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 법인 등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추진 과제를 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 거래 조사가 거의 법인 취업해네요. 자,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 12.16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후속 조치 이행. 이렇게 제목은 크게 잡혀졌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해가지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책 대책 방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과밀지역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 사업 규제 정비, 법인 활용 투기 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 향후 추진 일정, 주택시장 및 동향 및 평가. 최근 주택시장 보면 서울 상승세 추세,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정부 지방 일부 지역도 과열 지속됐다. 에서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최근 하락폭이 줄어들고 6월 일주 부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개발 호재. 이거 그냥 이게 내용은 그냥 그겁니다.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그전까지 정책 잘 했는데 요즘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까 내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방송이라든지 신문사에서는 뭔 소리냐, 계속해서 가격이 너네들이 20번째까지 발표했는데도 계속 가격이 올랐고 21번째도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본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죠. 경기도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상승 소폭 둔화됐고 안산, 군포, 비규제 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되어졌고 규제 지역 수원, 용인 등 올해 초 상승 감안한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개발 호재로 상승 기대감, 상승 여력이 잔존하고 있다. 안산 비규제 지역, 안산, 오산, 인천 등 단기 차익 실현 목적 매수세로 상승세 유지 중이고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청주는 최근 개발 호재 방사강 가습기를 말하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주는 비규제 지역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1.5%에 이르고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되어졌다. 청주는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가 뭐예요? 방사강 가습기죠. 나주역 신도시도 했으나 나주역 신도시는 떨어졌죠. 단기간 급등. 최근 여기 1억 5천, 2억까지 실거래 조사는 한 1억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발표하자마자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증가세 뚜렷. 법인이 거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비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에서 1%에서 19년에 3%로 증가했고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 지금 매수세가 큰 폭 확대되어졌다. 갭투자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빈도 증가 추세다. 시장 상황 평가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5월에는 주택공급 관리 방안 발표했고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했으나 연초 수도권 가격 상승을 견인한 일부 지역에도 규제 지역 지정이 안정화됐다. 그러나 최저 수준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증가에 따라 투기 수요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커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적 일부 지방 성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하고 있다.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과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중이며 범기입수자가 증가하고 있다. 30년 내 초과 아파트는 일부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은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이 중저가 주택 수도권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이 과시하고 있고 최저 수준 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 우려되고 있다. 정책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위에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용으로 지정 추진하겠고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여건 전세자금 대출로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겠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레버지를 활용한 투자 요인을 억제하고 과세 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의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도록 하겠다. CP16 대책이며 부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열 요인 차단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했어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시키고요. 정비사업 규제 정비하고요.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고요. 16 대책 이후 공급대책 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쭉 좀 나와져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 금융, 공급 등으로 근본적인 시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관리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겠다. 이거 쭉 있어.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 여기 지금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으로 강화됐고요. 여기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지방은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이렇게 됐고요. 개선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강화된 거겠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되어진 겁니다. 서울 전 지역, 현 지역 뭐 이렇게 조금 일부 제목 나와졌네요. 인천 전 지역, 광화, 옹진 제외했고요. 지방 세종, 행복도시, 대전, 청주, 오창, 읍석 지정되었고요. 여기는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다낭, 구리, 의왕, 용인, 수지. 여기 뭐 이름이 지정된 데가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분홍색이 투기과열지구, 노란색이 조정대상 지역이죠. 서울 전역하고 서울 전역이 투기고 이쪽 강남, 서울 기준으로 강남 쪽에가 투기과열지구가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천에 몇 군데 있어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있고 안산시 있고요. 이쪽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이쪽으로 쭉 다 있네요. 하남시까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이쪽으로 뭐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고양시, 계양구, 부천시, 시흥시, 중구, 인천 중구, 화성시, 안산, 상로,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까지 되어졌는데 여기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은 어디예요? 김포시, 광화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이 정도가 되어지네요. 근데 신문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오르는 지역이 어디 있죠? 예, 김포시. 김포시하고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어제 단 하루 만에 뭐 3천에서 5천씩만 올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청주, 세종시, 이렇게 대전, 대구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에서 참고 봤더니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여기 다 써져 있네요. 아까 지도상으로 뭐 이미 다 읽어봐 드린 거죠. 지방은 뭐 세종시 이렇게 뭐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보통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이제 이게 뭐 중요한 거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겠다.
빵원이죠. 빵원.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예외 기존 주택 2년 투기과열지구 처분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분과 부모가 별거 보양할 경우. 그 다음에 고가주택 9억 이상 안 해주겠다 이거죠.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그 다음에 예외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투기 지역 내에는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1년 이내에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 내 주택 처분에 1년 이내에 전입하라. 이 소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LTV 같은 경우 9억 이하 50%, 9억 초가 30%, DTI 50%고요. 투기과열 지역은 9억 이하 40%, 9억 초가 20%, 15억 0%, DTI 40%.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주택 매매 임대업 위에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배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아예 금지시켜 버리겠다. LTV 9억 이하 50%, 9억 초가 30%, LTV 9억 이하 40%, 9억 초가 20%, 15억 초가 0%. 개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폐지하겠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의 제한, 조합 설립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2주택자 300%, 3주택 300%.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 이내 양도, 변경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양도. 이렇게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 지역 대비 2년 가산. 뭐 이렇게 지금 써져 있습니다. 3억 이상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하고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신고 항목도 하다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 거의 뭐 하지 말라 이 소리죠. 여기 봐보면 송파 뭐 영동대리 복합개발 뭐 이런 거네요. 허가받고 사고 팔고 하라 이 소리입니다. 투기적 소유대책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 호재 등을 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기획조사 대상은 잠실동, 강남동, 삼성동 다 되네요. 뭐 자금 거래도 다 조사하고요. 종산 정비청 발표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해비 목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시키겠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거래로 제한되어 있어. 이게 거의 그냥 아파트를 그냥 거의 못 사게 지금 거의 막 막고 있는 것 같아요. 3억만 돼도 다 내놓으라고 한 거냐면 쭉 봐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임 처분 요건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시키겠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겠다. 주택 보유수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고가 1주택자 9억 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수도권 허그하고 주택금융공사하고 좀 다르죠. 최대 보증 한도를 주택금융공사 HF가 2억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2억 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이렇게 하고 됐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2억 원으로 인하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사회 규제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하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여기 시군구 시도 이거만 넘어가겠습니다. 부실 안전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여기는 뭐 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건설업자, 뭐 이렇게 시행사, 분양자들은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문성, 책임성 강화시키고요. 고조건을 갖춘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 여기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예요. 분양 신청 허용. 그 전에는 지방 사람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나오고 물론 돈도 없어서 못 하겠죠. 그 친구들도 안 된다. 서울에서 2년 이상, 서울 경기에서 2년 이상 살아라. 살고 난 다음에 해라. 이게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좀 징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뜯어내야죠.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예상의 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는 4억 4천에서 5억 2천. 그냥 5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넉넉 잡고 강북 1개 단지. 이렇게 뭐 수도권 2개 단지 뭐 금액이 이렇게 쭉쭉 나와져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쭉 나왔고요. 자, 법인을 이번에는 법인이 그 주택을 많이 사고 팔고 또 법인이 해서 그 법인에 대한 것을 아주 좀 나쁘게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을 아주 엄청나게 옥죄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키겠다.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게 주담대를 금지시켜 버리겠다 해서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그런 거 포함하지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시키겠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정부 세율을 인상하겠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로 단일 세율 3, 4% 적용하겠고,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3주택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포함해서 0.8에서 4%로, 다만 법인이 사온 롯을 기숙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 뭐 과징금, 세금 많이 때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업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시켜 버리겠다. 세금 더 뜯어내겠다. 이거죠.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부터 적용시키겠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로 과세를 하겠다.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 등을 하겠다.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 10%에서 25%에 10%를 추가 적용을 하겠다. 법인이 주택, 이거는 세금 왕창 때려버리겠다는 거네요. 보통 법인으로 하면은 우리 그 세율이 2억 이하는 10%고 2억 이상은 25%인데 여기다가 10%를 추가를 시키면 20%하고 35%가 되네요. 양도세 왕창, 이 양도세가 아니고 이제 법인세죠. 법인세를 왕창 부과시키겠다. 이런 내막입니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0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로 가는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시키겠다. 추가 세율 적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부부터 적용하겠다. 부동산 매매 관리 강화를 하겠다. 관리 체계 구축하겠고, 법인은 아주 지어팹니다. 법인거래 조사 강화하겠다. 법인 대상 실거래를 특별조사 추진하겠다. 자소서 없는 거래 신고분 중 법인 외지인 20대 이하 거래 주체별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절성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거래하겠다.
법인거래 조사 강화 추진, 법인 주택 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하게 하겠다. 이렇게 뭐 잡혀져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이렇게 쭉 있고요. 향후 추진, 과열지구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뭐 쭉 하겠고, 이게 앞으로도 뭐 그냥 여기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안 오기를 바라는다. 근데 안 오르면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 오르면 또 어떻게 하겠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 예부용 Q&A 뭐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질문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번 대책 추진 배경은 그냥 뭐 본인들은 잘했는데 6월 이후에 상승 전환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좀 뭐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을 그 21번째 지금 대책 내놓은 거잖아요. 이날까지 뭐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맨날 뒷북 정책이죠, 뭐. 자,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지 본인들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출 세제 개편, 규제 지역, 뭐 정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상급 강화해서. 근데 신문상에서 이렇게 쫙 봐보니까 전문가들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억눌려질,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억누러졌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들이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은 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 주택 공급 정책이 없고 규제 강화 정책만 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정부가 세제로 쥐어패고 뭐 대출도 쪼이고 뭐 하지만 여전히 넘쳐나는 지금 뭐 M1이라고 그런가요? M1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1천조 원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통장 해약하면 장기 말고 단기 자금, 단기 예치금 해약하면 3천조 원이라는 거예요. 3천조 원. M2까지 뭐 하면 3천조 원이라고 그래요. 3천조 원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돈은 넘쳐나고 있다. 돈의 힘에 의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근본 지정하는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일단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을지, 국토부 공무원들의 예측이 맞을지, 몇 개월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만 지켜보면 알 것 같아요. 근본 지정하는 규제 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8월 이후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 지역 지정 시 전매 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가? 6월 19일 모집공고 승인 어쩌고 저쩌고 자세히 좀 나와졌어요. 6월 19일부터 그냥 돼야진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뭐 봐보세요. 면적이 주택 18제곱미터, 상가 20제곱미터, 초과 토지.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정도 면적이면 뭐죠? 다 허가 받으라 이 소리예요. 허가 받지 않고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 갭 투자가 금지된다. 여기 요 문구 보면은 그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 서울하고 수도권이 그냥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공산화가 됐구나. 전부 다 정부 허가 받아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린 것도 있어요. 두더지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전 국토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로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그러네요.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할 거고요. 2년 거주 요건 적용 대상은 여기는 조합원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는
내리스트레이트로 2년 거주 요건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기가 5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보유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합쳐서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답변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고 총 거주 기간이 2년이기만 하면 된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 부담 부과 절차는 부과 종료 시점 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장에 제출하고 또 내역서 제출 안 하는 사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 이놈의 과태료. 저도 지금 과태료 두드러 맞을 것 같아. 아주 진짜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재산세 인상돼서 뜯겨, 건보료 뭐 150% 인상돼서 뜯겨, 지금 또 과태료 뜯겨,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이 정부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계속 뜯겨져야 될 것 같아요. 안 뜯길 수가 없겠죠. 법인 결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수는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많이 뭐 증가되어졌는가 봐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시기는 종부세 21년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될 것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 세법상 공부하신 분 다 알 거고요.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세 기본 법인 세율의 추가 적용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근본 추가 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예 없이 적용되는가? 사택 미분양 주택 등 현행까지 추가 세율을 제외시켜 주겠다. 사택하고 미분양된 주택이 이게 법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을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따는 경우,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사택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10% 추가 세율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시범사업지 내 선정을 위해 공모를 9월에 개시하고 선정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여 연내 후보지 선정할 계획. 공공재개발, 상기 신도시 여기 해당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관련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6개월 산정 시점은 주택담보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주담대 전입 처분 요건 강화 규제 시행에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가계약 경우는 제3자의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을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 전입, 실거주 요건 강화하겠다.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 요건 강화 시행일은 내규 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3개월 가산 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을 가산한다. 전입 및 실거주 요건 확인 방법은, 전입은 차주가 대출 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3개월 내 전입 후 전입세대 열람원 은행 등에 제출하면 되고, 실거주 유지는 현행 디딤돌대출 확인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겠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두담대 금지 관련 운전자금, 시설자금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 임대 제출인 경우 시설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주택매매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 등록을 한 경우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 7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추가로 7월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조치 시행은 언제인가? 7월 1일이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제일 좀 불안하겠죠. 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법인 소유로 주택매매 사업자 했는데 어찌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매매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2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해 주겠다. 이거 허용해 줘야 그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 돌려주니까.
그 다음에 투기 과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제한.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 대상은 규제 대상 이후 매입 아파트. 시세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투기 과열지구 속에 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 투가 지구 네,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 대출 보증 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 하는가?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정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에 예외 조치는 없는지 12.16 대체 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계획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또한 해수 규제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대부분 아파트가 3억 원 이상의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 이용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 적용 내에도 인정할 계획이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 해소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 해소 조치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후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이게 걸리면 속된 말로 못됐다 그러겠네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시켜버리겠다. 근본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가? 효력 발생일은 6월 19일부터 바로 적용되어진다. 근본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효력일 6월 19일부터 지금 6월 17일 발표했죠. 오늘이 6월 18일인데 주택구입 목적 주담보대출 임차보증 반환 목적 주담보대출은 금지하겠다. 그냥 바로 금지하겠다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이렇게 크게 보면 규제 지역 범위가 뭐 좀 강화됐고 또 뭐 있나요? 그 다음에 대출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3억까지 그 다음에 뭐 거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강화시켰고요. 크게 이제 뭐 기억이 남는 게 이렇게 개인들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을 아주 지업했습니다. 법인들이 세금을 왕창왕창 물리고 법인들 대출 못하게 하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 이러고 뭐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강화시키고 이렇게 크게 골자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켜보면 어떻게 되어질지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는 하고 나서 금액이 아파트 가격이 튀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튀어오르면 어떡할 거냐. 추가로 22번째 대책이 또 나오겠죠. 근데 아마 또 예상컨대 22번째 대책은 6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내성이 생겨서 제 생각도 뭐 가격은 올라갈 것 같고요.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한 정책은 잠깐 뒤에 있는데 그게 지금 그 3기 신도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기 신도시가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담당 공무원들은 뭐 마치 그 3기 신도시 주택이 곧 공급될 것처럼 말하는데 이해찬 이제 뭐 당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의견 제시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규정해서 3기 신도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되려면 10년도 걸려요. 10년. 아무리 빠르게 해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토지 강제 징수, 강제 수용 절차 걸쳐야죠. 뭐 하고 실제 아파트가 공급된 것은 10년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 정부 끝나고 정권 한 번 또 바뀐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 강화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공급의 가능성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주택 공급이 더 줄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그 다음에 저금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한 6개월 위에는 더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후에 한번 봐보시게요. 또 22번째 대책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